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희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갑식입니다. 네. 지난 한 시간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인노무사가 된 것 같고. 네, 제가 개그맨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웃겼다가는 아마 밥을 못 먹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지난 시간에요. 우리 노무사님께서 기습적으로 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사장님들께 정말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을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근로계약 방송에서 MC님이 너무 재밌고 명쾌하게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대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계속 거들 뿐인데 오늘도 그러면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옆에서 양념도 치고 잘 거들고 잘 이렇게 포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도 작은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직원 한 명이 집안 사정으로 일을 좀 그만둬야 돼서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 네. 그게 해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해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해고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직원한테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직은 직원이 사장님한테 저 이제 그만 나올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직도 사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이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직원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했죠. 네. 혹시 그렇게 처리해 주셨나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직원을 권고사직한 거로 처리해줘도 문제가 없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노무사님이 부정수급이 문제 되니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순수한 사직이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사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자, 사직인데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건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도 본인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5배를 국가에 쉽게 말해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사장님도 공범으로 될 수 있고요. 공범? 네. 좀 표현이 무서운데. 무섭죠. 네. 그래서 사표 쓰는 경우에도 회사하고 직원 간에 이제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커지거나 네. 또는 직원이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표 써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만 이런 것들은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 찾아가셔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잠깐 실업급여 쪽으로 좀 샜는데, 네. 그런데 해고와 사직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사직과 권고사직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자, 회사하고 직원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학교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해고는 학교에서 퇴학하고 비슷한 거죠. 퇴학. 학교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해고는 회사에서 잘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사직은 학교로 치면 자퇴를 얘기하는 거죠. 자퇴. 스스로 네. 그만두는 거. 그리고 계약 기간을 다 채워서 그만두는 기간 만료라는 것은 학교로 치면 졸업이 해당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좀 쉬워요. 네. 그러면 쉽다고 하셨으니까 네. 방금 질문 주신 권고사직은 네. 학교로 치면 뭘까요? 권고사직? 예. 너 그만둬.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해고인가요? 아니요. 예정 퇴학. 네, 학교로 치면 네. 자퇴 권유예요. 자퇴 권유. 또는 네. 자퇴 권유를 받고 스스로 자퇴서를 낸 게 되는 거죠. 오.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학생 기록부에 남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퇴서 쓰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네. 그럼 학생이 알겠어요, 저 자퇴서 쓰고 나갈게요라고 하는 게 네. 회사로 치면 일종의 권고사직. 어. 그러니까 사직 권고 이렇게 네. 되겠죠. 사직 권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권고 사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직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안 내면 어떡하죠? 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많은 경우에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근로자를 괴롭히죠. 오.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다든지 네. 협박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럼 이거는 사직이 아니라 자른 게 되는 거죠. 해고가 되는 거죠. 안 나가겠다는 직원을 억지로 내보낸 게 되니까 비록 사직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해고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직원을 억지로 내보낸 게 되니까 이거는 자른 거하고 동일한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사장님은 회사도 어려운데 직원을 못 내보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사장님들은 좀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요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 영화 보면 You are fired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근로자가 짐 싸서 나가는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네. 미국은 금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박스 왜- 하나 들고. 내가 왜 잘려야 돼요? 나 억울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고도 쉽고 대신에 취업이 쉬워요. 아 그래요? 예, 고용이 유연화됐다라고 하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번 잘리면 취업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 안 잘리도록 먼저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예, 법적인 구조가 달라요. 네. 그래서 해고될 만한 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예, 사장님은 정당하다고 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이런 노동 분쟁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 결과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해고의 종류도 세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또 어떤 게 정당한지 판단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직원이 잘못하면 해고가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징계 해고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실수를 한다거나 그렇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러면은 뭐 사장님이 내일부터 그만 나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징계 해고라고 하죠. 근데 그 징계 해고가 되려면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징계 수위가 적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직원을 내보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부당 해고가 돼버리거든요. 사유하고 절차는 지킬 수 있는데 이 수위 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 감이 있을 것 잘 같아요. 안 올 거예요. 네. 우리도 형사처벌 보면 사형, 징역, 금고, 벌금 9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님이 벌을 줄 수 있는 게 보통은 해고, 네. 그다음에 정직, 정직, 그리고 감봉, 감봉. 견책. 요 견책.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돼요. 네. 이거는 근로자가 잘못을 얼마만큼 했는지, 네. 몇 번 했는지, 네. 그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지, 요거를 이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해고가 제일 엄격하겠죠. 해고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근로계약서에 지각하면은 해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네, 사장님이 계약서에 이제 직원 사인도 있고 하니까 직원이 동의했다, 지각하면 해고하겠다고. 네. 그래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오, 진짜? 네. 썼는데 문서로? 네, 근로자가 동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안 돼요. 아, 그래요? 실제로 해고를 하려면 지각이 한 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여러 번 자진 지각. 자진 지각. 자진 지각에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뭐 한 번 하면 해고, 두 번 하면 해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 두 개의 해고는 어떤 것이 또 있나요? 네, 방금 봤던 이제 직원이 잘못했을 때 하는 게 징계해고였고, 네. 두 번째는 정리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회사가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정리해고인데, 네. 정리해고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쉽게 네. 말해서 경영이 어려워야겠죠. 네. 두 번째, 해고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해고 안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겠죠. 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일 50일 전까지 직원 대표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 단계가 다 있군요. 예, 다 법에 바로 정해져 있어요. 해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렇게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 같은 것도 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법에서도 직원들이 해고를 할 때 지켜야 될 절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전문가 다 되셨네요. 제가 공인 노무사 박희승이라고 그렇군요. 아. 오프닝 때 얘기 드렸잖아요. 깜빡했습니다. 네. 징계의 경우 회사의 내부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
이 직원 입장에서 갑자기 잘리면 어디 갔을 데 없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맨날 공원에 가 있고 그죠? 네. 집에는 해고됐다 얘기 못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30일의 완충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30일이요. 예, 그거를 네. 해고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당신 30일 후에 해고될 겁니다라고 준비 기간을 주는 거죠. 아 진짜요? 네. 보통 어떤 회사는 그냥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되게 좀 황당하고 어이없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네. 30일의 기간을 주는 것 대신에 30일치 돈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나가면 손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30일치 돈을 주든지 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해고의 서면 통지라는 건 문서로 뭐 이렇게 해고하라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해고장을 종이로 주라는 거죠. 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그 해고장이라는 종이에는 왜 해고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또는 몇 월 며칠자로 해고되는지가 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영세한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뭐 접시 닦다가 와장창창 깨뜨렸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는데 네. 그거를 종이로 이렇게 제출하면서 나오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네. 식당이나 미용실 같이 업종으로 뭐 예외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신에 직원 수, 우리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데요. 5명 이상인 곳은 꼭 네.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직원이 4명이다, 4명, 3명, 2명이다 그러면 해고의 서면 통지 네. 이것만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말로 해고가 가능한 거예요. 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좀 분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4명 이하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세요.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4명 이하인 곳은 좀 영세하다 보니까 노동법을 다 적용 안 시켜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열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부당해고예요. 네.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똑같죠. 네. You are fired. 네. 이게 돼요. 오. 근데 최근에는 4명 이하인 곳도 노동법을 적용해서 부당해고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고가 정말로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좀 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 요 시기에는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추수감사절 뭐 어떤 시기인가요? 부활절인가요? 네, 법에서는 일단 네. 일을 하다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쳐서 회사를 못 나올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에는 해고를 네. 못 하도록 하고 업무 있어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다치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네.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이 친구보다 다른 친구를 쓰면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악덕한 사장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 해고를 하면 네.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들어요. 형사 처벌까지. 네. 그만큼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기간들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일하다 다쳐서 쉰 기간하고 네. 그 후에 복직하고 나서 30일 그 기간은 못 자르고요. 네. 두 번째는 출산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네. 90일이나 120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고 그리고 그 후에 복귀하고 나서 30일 네. 해고를 못 하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1년인데요. 육아휴직.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 들어간 기간. 그 기간에도 해고를 못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개그맨이잖아요.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누구하고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순재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굶어 죽겠죠? 놀라워요, 이제.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대모사였습니다. 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근데 지금까지 해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직원은 마음대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저 그만 다닐래요. 좀 여기랑 저랑은 좀 약간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냥 관둘 수 있나요? 바로?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근로계약도 원래 계약에서 출발해요. 네. 그래서 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사장님이 직원의 해고 기간 동안에 월급을 지급하고 복직시켜야 되는 이런 법적 책임을 지는 것처럼 네. 깬 쪽이 사장님이 깼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처럼 네. 직원도
회사를 그만두려면 30일 정도 전에는 미리 저 미리 그만두겠습니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장님이 인수인계도 받고 아. 대체 인력 뽑을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예의고 매너죠. 그렇죠. 네네네. 그냥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으면 이게 무단 결근이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퇴직 처리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퇴직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적용됩니다. 하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네. 일이 아니었어. 한 3일 나오고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보통 네네. 잠수 탄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심한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런 것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꿀팁이었고요. 근데 이제까지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 때문에 좀 손해를 본 어떤 그런 사장님도 있고, 네, 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상호 간에 어떤 계약을 했으면 서로 좀 지켜야 하고요. 또 네. 이를 위반하는 쪽이 책임을 진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서로 문제 없이 끝내려면은 좋게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좋게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것을 연인 이제- 간에서도 좋게 끝날 때가 중요해. 맞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남녀가 만날 때보다 네, 어떻게 헤어질 때 네.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지. 잠수를 타냐, 아니면 문자로 헤어지냐.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서로 좋게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합의로 끝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표를 낸다라고 하죠. 사장님, 저 언제까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이 오케이 하는 거죠. 네. 그럼 합의가 되니까 그렇죠. 서로 법적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합의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권고사직, 네. 사장님이 사직을 권유하고 네.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네. 또는 돈을 주는 경우 있죠. 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음. 지금 관둘래? 그렇죠. 네. 명퇴금이나 네. 희망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표 쓰실 분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게 이제 합의예요. 근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더 다닐래요. 저 다닐 데 없어요. 요즘- 여기 진짜 이 회사 때문에 저는 집을 이 근처에다 얻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하죠. 네.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 한 달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네. 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내는 거죠. 네. 다시 실업급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확한 말은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네. 다음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농사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제가 뭐 거의 네, 노무사가 거의 다 됐네요. 네. 네네. 실업급여는 크게 이제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일자리 구할 때까지 구직이죠, 그죠? 네. 그 준비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구직급여. 근데 아까 저에게는 사직을 하면은 이게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구직급여는 원래 사표를 쓰면 못 받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 그만두면. 네. 근데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사표를 써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구직급여의 원칙적인 지급 기준은 원치 않는 이직, 비자발적 이직이죠. 나는 네. 다니고 싶은데 네. 못 나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꾸로 스스로 그만두는 사표 내는 자발적인 이직. 이거는 네. 지급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자, 이 중에 어떤 게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걸까요? 해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권고사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해고가 대표적으로 원치 않는데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자발적이죠. 네. 자, 그런데 요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아, 우리 사장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래 해고는 원치 않은 이직이니까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치거나 음.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되는 경우는 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외에 뭐 사소한 잘못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고용보험법이라는 법에 나와 오.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이제 사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런데 또 법에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네. 2달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럼 계속 다니면 계속 월급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그 회사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 아, 그렇죠. 불합리한 계속- 어떤 대우. 그렇죠. 네네네. 그럼 계속 다니기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이게 권고사직이 뭐예요? 여전히 좀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아까는 이걸 사직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권고사직이잖아요. 네. 네, 사장님의 권유를 받고 사표를 냈으니까 네. 일종의 비자발적, 왜? 권고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법에서는 권고 이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개인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이거는 부정수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경영이 어려워서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그 계약 기간 만료도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져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또 헷갈리겠네요. 네.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사장님이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직원이 거부하면 네. 이거는 자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못 받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다른 직장 구하세요. 그러면 원치 않는 이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건지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회사하고 직원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정리해 줄까요? 네, 아까 학교하고 비교해 주신 게 너무 이해가 쉬웠는데요. 회사가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는 기간 만료가 있었죠. 네.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계약 기간 중에 서로 법적 분쟁 없이 끝내는 방법이요. 아, 그렇죠.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의 해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네. 놓칠 뻔했는데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사직, 기간 만료, 합의 해지로 나뉠 수 있네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해고죠. 네. 그 중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소위 말하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아까 정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나갈 때도 좋게 내보내면 나중에 그 직원분이 좋은 고객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제2원칙은 해고의 정당성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지켜라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해고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이 잘못해서 내보내는 징계 해고가 가장 많겠죠. 자, 3박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징계 사유가 있을 것, 징계 절차를 지킬 것, 수위가 적정할 것.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제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해고장을 종이로 주십시오. 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고 기간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고를 못하는 기간도 있었죠. 네. 제가 아까 개그 했었죠, 그죠? 네. 이순재 선생님. 네. 첫 번째 일하다 다쳐서 쉬는 기간, 두 번째 출산휴가 간 기간, 세 번째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에는 사장님이 직원을 절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꼭 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수위를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해고를 할지 정직으로 할지 정직도 몇 개월로 해야 될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3원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3원칙은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업무 처리를 하시기 전에 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해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잡으려면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네. 미리미리 여러분께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노무사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사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노동법을 잘 알아두셔서 사장님과 사업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